딸 키우는 엄마 10명 중 9명이 이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본인은 모릅니다. 이사부가 10년 넘게 딸만 가르쳐 오면서 봤습니다. 아이는 한 명 한 명 정말 다르고 엄마도 다 다르세요. 그런데 엄마가 저지르는 실수의 종류는 놀라울 만큼 비슷합니다. 딸 키우는 엄마라면 오늘 이 10가지 중 하나는 반드시 해당될 거예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가 어떤 실수를 하고 있었는지 정확히 알게 됩니다. 이사부가 알려주는 딸내미 교육. 오늘은 딸 키우는 엄마가 저지르는 실수 10가지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실수입니다. 엄마가 아는 딸과 밖에서의 딸은 다릅니다. 몇 년 전에 7살 딸을 데리고 온 엄마가 있었어요. 그 엄마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애는 너무 소극적이에요. 목소리도 작고 뭘 시켜도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요, 그 아이가 도장에서 기합을 넣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목소리가 우렁찼어요. 그 엄마가 말한 그 아이가 맞나 싶었습니다. 엄마, 앞에 딸과 도장 안의 딸은 다른 아이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엄마가 보는 건 액자 속 사진이고 도장에서 보는 건 움직이는 아이예요. 왜 우리 딸은 집에서만 그럴까? 이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집에서 보는 모습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순간 딸을 제대로 이해할 길이 막힙니다. 이게 첫 번째 실수예요. 두 번째 실수, 예쁘다로만 칭찬하는 겁니다. 딸에게 예쁘다라는 말 하루에 몇 번이나 하시나요? 예쁘다는 칭찬이 나쁜 건 아니에요. 문제는 그게 전부일 때 생깁니다. 예쁘다만 들은 딸은 자존감의 뿌리를 외모에 내립니다. 그러면 외모가 흔들릴 때 자존감도 같이 흔들려요. 10살쯤 되면 거울을 보는 횟수가 늘기 시작합니다. 그때 뿌리가 외모에만 있으면 위험합니다. 예쁘다 대신 이런 말을 해주세요. 와, 끝까지 해냈네. 너 스스로 한 거야? 대단하다. 몸이 해낸 경험을 칭찬하는 거예요. 세 번째 실수. 딸이 울면 바로 들어주는 겁니다. 딸이 울면 마음이 약해지시죠? 저도 압니다. 그런데 울 때마다 바로 들어주면 딸은 배웁니다. 울면 된다를 배우는 거예요. 눈물이 무기가 되는 순간 딸은 세상 앞에서 더 약해집니다. 눈물 말고 다른 방법으로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법을 알려줘야 돼요. 네 번째 실수.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몸을 쓰는 경험을 안 시키는 겁니다. 여자인데 다치면 어떡해? 딸이니까 조심해야지. 이런 말도 문제지만 더 많은 경우는 따로 있어요. 엄마가 운동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딸의 몸은 생각하지 않고 유행을 따라 운동을 시킵니다. 동계올림픽이 뜨면 피겨를 시키고 골프가 유행하면 골프장에 보내고 TV에 댄스가 나오면 댄스 학원에 등록하시죠. 여자아이에게 운동은 에너지를 빼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채우는 겁니다. 그런데 유행에 따라 이 운동 저 운동 옮겨 다니면 딸의 몸에 아무것도 쌓이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가 유행이냐가 아닙니다. 우리 딸의 몸에 뭐가 맞느냐예요. 다섯 번째 실수. 엄마의 불안을 딸에게 옮기는 겁니다. 엄마가 불안하면 딸은 그걸 그대로 흡수해요. 엄마의 표정, 목소리, 한숨, 딸은 다 읽고 있습니다. 엄마가 괜찮겠지? 라고 물으면 딸은 아, 괜찮지 않은 거구나를 먼저 느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엄마가 먼저 단단해져야 딸도 단단해집니다. 여기까지 5가지 실수를 말씀드렸어요. 엄마, 혹시 하나라도 해당되셨나요? 해당되셨다고 해서 나쁜 엄마가 아닙니다. 엄마도 처음이니까요. 몰랐던 게 당연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만으로도 이미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나머지 5가지입니다. 이건 알면 오늘부터 바꿀 수 있는 것들이에요. 6번째 실수. 딸의 싫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딸이 싫어 라고 할 때 그래, 네 마음이 그렇구나 하고 매번 넘어가시나요? 딸의 감정을 존중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싫어를 전부 받아주면 딸은 규칙 없는 세상에서 자라게 돼요. 태권숲에서 아이들한테 이런 걸 가르칩니다.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를 만든다고요? 싫어 라고 하면 싫은 일만 생기고 짜증나 라고 하면 짜증나는 일만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의 말의 단어를 바꾸는 연습을 시켜요. 싫어 대신 이건 어려워요로 짜증나 대신 도와주세요로요. 말이 바뀌면 태도가 바뀝니다.
태도가 바뀌면 딸의 세상이 달라져요. 그런데요, 7번째 실수는 이거랑 정반대입니다. 7번째 실수. 작은 문제를 넘어가다 큰 문제와 만나는 겁니다. 딸이 어릴 때 작은 짜증을 부려요. 엄마한테 버릇없이 대해요. 아직 어리니까 이렇게 넘어가시죠. 1번, 2번, 10번. 계속 넘어갑니다. 그런데 딸은 몸이 크고 나이가 많아져요. 6살 때 작아 보이던 짜증이 10살이 되면 걷잡을 수가 없어집니다. 그때 가서 잡으려고 하면 이미 늦어요. 딸은 이미 이 정도는 괜찮은 거 라고 배워버린 뒤거든요. 지금 작아 보이는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엄마가 지금 잡아주는 게 나중에 딸이 스스로 서는 힘이 됩니다. 8번째 실수. 딸에게 과도하게 미안해하는 겁니다. 맞벌이 하시는 엄마는 일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 둘째를 키우시는 엄마는 첫째에 대한 미안함. 엄마 마음속에 늘 미안함이 있으시죠. 오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미안함 내려놓으세요. 미안함이 앞서면 훈육의 타이밍을 놓칩니다. 미안하니까 오늘은 넘어가자가 반복되면 딸에게 필요한 가이드를 줄 수가 없어요. 목표를 바꿔보세요. 미안하지 않은 엄마가 되겠다가 아니라 딸이 커서 자기 문제를 엄마 탓으로 돌리지 않는 아이를 만들겠다. 이게 방향이에요. 자, 9번째 실수. 이건 엄마들이 거의 모르시는 건데요. 9번째 실수. 말의 억양이 늘 똑같아서 딸의 신뢰를 잃는 겁니다. 같은 볼륨으로만 나오는 스피커를 생각해 보세요. 속삭임도 경고도 전부 같은 크기면 어느 순간 그 소리를 꺼버리게 돼요. 엄마가 칭찬할 때도 이 톤, 훈육할 때도 이 톤, 경고할 때도 이 톤. 딸은 뭐가 중요한 말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엄마는 분명히 말했다고 생각해요. 나는 10번도 더 얘기했는데 왜 안 들어? 그런데 딸은 진짜로 안 들린 거예요. 전부 같은 소리였으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딸이 안 듣는 게 아닙니다. 엄마 목소리가 전부 같았던 거예요. 칭찬할 때는 눈을 맞추고 목소리를 높여주세요. 훈육할 때는 낮고 단단하게, 경고할 때는 짧고 분명하게. 톤이 달라지는 순간 딸의 귀가 열립니다. 마지막 10번째 실수입니다. 보상으로 딸을 움직이게 하는 겁니다. 이거 하면 이거 사줄게. 이거 하면 네가 원하는 거 하나 들어줄게. 엄마, 이 말 자주 하시죠? 처음엔 먹힙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되면 딸은 보상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 아이가 돼요. 뭐 해줄 건데? 이 말이 딸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면 이미 늦은 거예요. 태권숲에서 아이들한테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던지면요. 아이들 눈빛이 달라져요. 나 할 수 있거든요. 하면서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첫 앞차기를 성공한 날 아이 눈빛이 달라져요. 사줘서 한 게 아닙니다. 딸이 스스로 해낸 거예요. 그 경험이 쌓이면 보상 없이도 딸은 움직입니다. 오늘 10가지 실수를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마음이 어떠세요? 혹시 나도 이러고 있었구나 싶으셨나요? 괜찮습니다. 이 10가지를 전부 피한 엄마는 없어요. 저도 10년 넘게 딸을 가르쳐 왔지만 매일 배웁니다. 이사부가 10년 동안 지켜본 결과 아이를 바꾸는 건 완벽한 엄마가 아니었어요. 자기 실수를 알아차린 엄마였습니다. 딸의 성장은 직선이 아닙니다. 멈춘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가장 크게 자라는 때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것만으로 엄마는 이미 딸을 위해 한 발짝 내디딘 거예요. 오늘 10가지 중에 하나만, 딱 하나만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우리 딸은 엄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아이입니다. 다만 그 강인함을 보여줄 기회가 필요할 뿐이에요. 여기까지 들으신 엄마라면 이미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딸 키우는 엄마들한테 이 이야기가 닿을 수 있도록 엄마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딸 때문에 고민 많은 엄마들 이사부가 함께합니다. 이사부가 알려주는 딸내미 교육, 다음에도 우리 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